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여러분. 오늘은 달력의 한 페이지를 넘어 고요히 흘러가는 가을의 심장 속으로 오랜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이 깃든 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날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특별한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10월 15일은 바로 그러한 날 중 하나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대지를 감싸며 다가올 겨울을 예고하는 이 시기는 우리 조상들에게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생과 사, 현실과 영혼의 세계가 맞닿는 신성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을의 그림자 속삭임, 혹은 조상령의 문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날은 양력으로는 10월 15일이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달력으로는 음력 9월 24일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만물이 쉬고 숨을 고르는 때, 인간 또한 내면을 살피고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풍년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깊은 정신적 행위였죠. 이날의 종교적, 정신적 맥락은 특정 신이나 성인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와 조상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확장됩니다. 가을 거디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우리 조상들은 한 해 동안 베풀어준 대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 해의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조상신과 집안을 지키는 가신 지아션 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기울이는 때였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고 다가올 새봄에 다시 생명이 움트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조상들은 산신령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신께는 집의 평화와 재물을,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께는 따뜻한 불씨와 식량의 풍족함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인류의 본질적인 노력의 발현입니다. 그럼 이제 가을의 심장부에 숨겨진 한 편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먼 옛날, 아직 세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시절, 깊은 상월에 단풍 할머니라 불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풍 할머니는 이름처럼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작은 초막에서 살며 계절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끼는 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풍 할머니를 가을산의 수호령이라 믿었지요. 매년 음력 9월 24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와 지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로부터 가족을 지켜줄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긴 가뭄과 일찍 찾아온 추위로 마을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수확은 넉넉지 못했고 겨울은 맹렬할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때 한 젊은 농부가 단풍 할머니를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은 어떻게 이 겨울을 나야 할까요? 땅은 메마르고 곳간은 비었습니다. 단풍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고 조상들은 항상 우리를 굽어보신다. 중요한 것은 그 징조를 읽고 조상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오늘 밤 달빛 아래에서 너의 집 뒤뜰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감나무를 보아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진정한 풍요는 채워진 곳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음을. 젊은 농부는 할머니의 말대로 그날 밤 감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감나무에는 비록 작지만 아직 몇 개의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나무 아래 땅에는 작은 항아리가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씨앗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풍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모아온 귀한 씨앗들이었습니다. 산신령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통 음료 대추차 만들기. 몸과 마음의 따뜻함. 목표. 쌀쌀해진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며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대추는 새로운 시작과 풍요를 상징하며 온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물. 잘 마른 대추 약 500칼, 생강 약 50, 꿀 또는 설탕, 기호에 따라, 물 약 3리터. 시기 및 방법. 이날 오후나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추차를 만듭니다. 먼저 대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칼집을 내거나 포크로 구멍을 냅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큰 냄비에 대추와 생강,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2-3시간 끓입니다. 대추가 흐물흐물해지고 국물이 붉게 우러나면 체에 걸러 맑은 대추차를 만듭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넣어 단맛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을 염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금기. 대추차를 끓일 때 성급하게 강한 불로 끓이거나 정성이 부족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대추의 효능을 떨어뜨린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대추차를 만들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투는 것은 집안의 불화를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후처리. 따뜻하게 우려낸 대추차를 가족 모두가 함께 마시며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다가올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남은 대추차는 냉장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데워 마시면 좋습니다. 이날의 주된 식문화. 이 시기의 식문화는 수확의 마무리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감, 밤, 대추와 같은 제철 과일과 뿌리 채소를 활용한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감. 잘 익은 홍시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간식입니다. 감은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며 조상님께 바치는 주요 제물 중 하나였습니다. 곶감을 만들어 겨울 내내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밤. 밤은 자손번성과 재물을 상징하는 귀한 열매입니다. 껍질을 벗겨 삶아 먹거나 밥에 넣어 먹고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추. 대추는 새로운 시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추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약밥, 삼계탕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었습니다. 무와 배추. 김장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무와 배추를 활용한 신선한 겉절이나 국, 찌개 등도 자주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는 겨울 동안 저장될 김치의 맛을 미리 엿보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뿌리채소. 토란, 고구마, 영은 등 땅속에서 자란 뿌리채소들은 겨울을 대비하는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건강과 튼튼한 뿌리 내림을 상징했습니다. 이날의 엄격한 금기사항.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 가을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이날, 조상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들을 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다가올 불운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예방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금기를 어기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불길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1. 조상에 대한 불경한 언행 금지. 유. 이날은 조상들의 영혼이 집안을 방문하여 자손들의 안녕을 살피는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조상을 욕하거나 조상의 위협을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조상령을 노엽게 하여 집안의 불운과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 조상의 노여움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불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집안의 재물운이 끊기고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띠